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설마가 진짜 되는 그날까지 지원한다. 아이디 한 번쯤은 합격 문자 오겠지. 아이디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전직한다. 아이디 우리 이제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이디 직무수행계획서 그까짓 것 대충 하면 안되네. 아이디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합격할 때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일반 임기제 공무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분야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못소린데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계열을 살펴보면 임용 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마지막으로 담당, 직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모집공고에 명시된 직무기술서는 참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보통 모집공고에 직무기술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 그런데 첨부되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는데 지원자들은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거나 엉뚱하게 적는 것입니다. 참고서와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럼 참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대로.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씻고 뜸을 들여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절차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분석하고 뒤에 말씀드릴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는 후 정식 입사 지원 서류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그 출발인 직무기술서를 여러분들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어떤 것과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서 부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에 있는 주요 업무나 필요 역량, 필요 지시, 응시 자격 요건, 우대 조건이 있으면 우대 조건까지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자세히 이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AND가 아니고 OR 조건이기 때문에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원자들은 거의 없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과 부합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직무기술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기술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 주요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파악하여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요 업무의 공통 키워드를 정리해서 두고 그것을 보면서 나의 유사 경력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단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강의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법, 행정 등이 가장 큰 키워드이며 그 하위 개념으로 조례안, 예산안, 청원 검토 보고, 수집, 조사, 연구, 보자, 결과 보고서, 예산, 행정 업무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모집 공고의 상위, 하위 키워드 분류가 왜 중요한지는 역시 강의 1, 2부 후반에 자세히 소개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소개해 드릴 해당 분야 경력 인정 범위를 보면 여기 보면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법, 행정 등 분야에 근무한 경력 이렇게 그 다음 슬라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직무기술서를 둘 슬라이드로 나눠서 좀 설명하다 보니까 뒤에 걸 먼저 꺼집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위에 말씀드린 대로 법과 행정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에서 혹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법, 행정 관련 분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필요 역량입니다. 필요 역량 부분에서는 정성적인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고 능력, 이해력 이렇게 나와요. 역자가 나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작성하게 될 자소서에 필요한 역량 중 본인이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역량을 미리 선택해 두고 그것에 대한 사례도 준비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 사례를 자기소개서에 적는 게 중요하죠. 공공기관은 대부분 NCS 기반 채용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능력을 성공 사례로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무기술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필요 지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라는 중요 키워드에 접점이 없는 지원자라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키워드로 유관 경험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예결산서가 아니고 그냥 예결산서 등의 지식을 말합니다. 응시 자격 요건은 정량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 뭐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그 다음에 8년 이상 실무 경력,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죠. 이렇게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으면 이런 걸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관련 경력의 입증 방법은 경력 증명서의 상세 업무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해당 분야의 경력 인정 범위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해당 분야의 경력 인정 범위 해가지고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이때 기업은 당연히 민간기업을 말하겠죠. 그 등에서 법, 행정 분야에 근무한 경력. 앞서 직무수행 기술서 1에 대한 슬라이드에서도 관련 경력에 대해서 이 부분 언급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련 분야의 경력 인정 범위인데 이런 것들은 경력 증명서 그 안에서도 상세 업무로 입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것을 보고 면접관이 판단하는데 대부분 경력 증명서에는 상세 업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으로 인정 못 받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 반드시 상세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력 증명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시된 요건 중에 조금 부족하거나 비슷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본인이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고
확신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모집국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는 보수 수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하한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상한액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관련 규정, 보수 규정 제34조 관련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력직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필기 시험, 무기계약직도 있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필기 시험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점점 없어지고 순수하게 앞서 보신 것처럼 경력과 학위 그 정량제 숫자로만 아마 응시자격 요건을 하고 바로 면접으로 가는 그런 추세로 바뀔 겁니다. 자, 1차 서류 전형을 보면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격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겠다 되어 있는데 서류 전형의 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 실적, 직무 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서 별도 설정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서류 전형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에 이런 내용들이 성공 사례 중심으로 잘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숨은 암시도 있겠죠. 그런데 간혹 보면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임의로 쓰고 직무수행 계획서만 컨설팅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썼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쓰고 직무수행 계획서만 컨설팅을 하고 대부분 또 대피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은 이런 겁니다. 보통 이력서는 본인이 쓰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본인이 썼다고 칩시다. 그럼 그런 것들은 색깔도 노란색이라 한다면 본인이 쓴 것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직무수행 계획서는 빨간색으로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다 대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은 저 같은 경우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충분히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모집 공고와 지원자 이력서를 먼저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쓴 것처럼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최종 합격자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면접의 평정 요소로 공무원의 정신 자세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배점은 15점이죠. 다 15점이고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이 40점이네요. 이 부분은 직무수행 계획서 주로 어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특히 공무원의 정신 자세는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에 내가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서 정신 자세에 대한 어떤 성공 사례 그 다음에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에 대한 어떤 사례와 계획, 그 다음에 성과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적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정 요소가 이렇다니까 결국은 면접관은 자기소개나 직무수행에서 적힌 이런 내용들을 보고 질문을 하겠죠. 검증을 해서. 그 말인즉슨 잘 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는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하고 내가 답변한다는 뜻이니까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는 대필이 아니라 작성법을 배우는 컨설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특이한 것은 보면 면접 당일, 미리가 아닌 면접 당일 인성검사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후 면접위원 참고 자료로 활용이란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서술형 시험을 보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즉 혹시 모를 대필에 대비해서 정말 본인의 생각,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특히 직무수행계획서 본인의 생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현장에서 서술형 시험을 보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쭉 고민해서 그런 내용도 쓰고 평소에도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은 즉 지원 전문에 대한 얼마나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본인의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면접 때 질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 서류에 직무과제 보고서를 미리 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몇 번은 강조하지만, 그리고 혹시 모를 대필에 의해 사전 준비 작업으로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도 숨어 있습니다. 자, 바꾸고 말하면 자기소개서, 특히 직무수행계획서는 본인 생각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컨설팅 받아서 본인 생각을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만 잘 되어 있다 하면 면접 당일날 직무과제 보고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내 생각이 확고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또 면접관이 질문할 것이니 당연히 면접 대비도 자동으로 될 것이죠. 그래서 작성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 때부터 면접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면접 시 평정 요소와 이런 면접 당일의 직무과제 보고서를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직무기술서를 분석해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적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경력 분석 기술서는 정식 입사 지원 서류가 아니나 저희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 공헌한 것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걸 제대로 적으면 뒤에 있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여기 있던 직무과제 보고서 어떤 서류에 대해도 거침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강의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및 방법이 나와 있죠. 접수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 22일까지 마감이네요. 접수 기간 짧습니다. 그리고 방문 및 우편 접수 했습니다.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했습니다. 우편 접수는 등기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특히 직무기술서 혹은 직무설명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게 남았습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방향잡기,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 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에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에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역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